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가족 비리 혐의가 아니라요, 감찰 무마 의혹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조국 전 장관 둘 중 하나는 그야말로 아주 강한 치명타를 입습니다. 핵심만 짚어볼 텐데요. 먼저 피해자 신문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의 모습을 함께 보고 돌아오시죠.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적 책임 지시겠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십니까?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넉 달 넘게 수사를 받아왔는데 결국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발언들을 짚어보면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만큼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해왔다. 이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지금 세 차례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비리를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감찰 무마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리에 서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로에 있는 오늘은 이제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끝없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서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 그리고 여기 집중하셔야 될 게 법리를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직권남용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리에 기초한 그러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만큼 깊은 의미, 전략적인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민정수석이라면 당연히 비리를 포착하면 이걸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조 전 장관이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얼마만큼 좀 깊게 알고 있었냐,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유 전 부시장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비위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지만 직권을 이용해서 이를 덮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전 시장은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5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그리고 수차례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러한 비위 내용들을 4차례 특감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감찰 기록을 갈아버려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진술도 지금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원이 이미 확보했거나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 전 장관이 이미 알고도 이를 고의로 덮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뭐라고 말해왔습니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에 국회 운영위원회 그 회의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첩부가 접수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 근거가 좀 미약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사기관이 아니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 그 내용이 심각한 그 감찰 내용이 네. 심각한 비위였던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되잖아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약간 뭐 법律 때문에요? 한계도 있었고 좀 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심각한 건 맞다. 그래서 지금 두 번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오늘 그 직권남용 관련된 그 법리가 그 치열한 어떤 공방이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아마 동부지법에서 조국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아주 치열하게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위를 알고도 감찰이 중단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그러한 절차도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선을 마무리하는 것,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금융위가 뭔가 징계를 할 수 있고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덕이 이때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독립기관인 금융위에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네. 핵심 내용인 거죠. 네. 일단 아직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주 팽팽하게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직권 남용 혐의가 그만큼 중대 사안이지만 입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면서요. 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우전 수석 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3차례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2번은 기각이 되고 마지막에야 이르러서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 정도로 입증에 있어서 네. 쉽지 않은 사건이 맞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전 수석의 사건과 조금 다른 게 검찰이 말을 하기를 국정농단을 우전 수석은 알고도 모른 척해서 문제가 됐지만 조정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던 감찰을 이제 무마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법원에서 우전 수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판결을 하였었는데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이 확인이 되면 감찰에 착수를 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 그 심사 과정에서도 좀 많이 드러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이것이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아마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래서 구속되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더 나쁘다. 그러니까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을 넘어서 아예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남비 팀장, 네. 조국 전 장관 측은 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감찰 네. 중단은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위치였고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상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검찰에서는 통상 감찰 활동을 하면 이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최종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최종 보고서를 전혀 만들지 않고 유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 최종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 사실 확인 자체를 일부러 덮으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네. 직권남용이라는 죄는요, 이거를 확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이 일 못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 관련돼서 공무원들을 조사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민정수석의 그 고유 업무,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과연 그 유전 시장의 저 비위 혐의를 알고도 사표를 받은 행위가 조 전 수석의 고유 업무였느냐. 이것도 따져볼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로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법리 다툼으로 유무죄 따지는 것도 따지겠지만, 네.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속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를 따질 거예요. 근데 그렇죠. 증거인멸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 의해서 많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주 우려를 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뭐 부인한다고 하면 그걸 증거인멸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법리도 법리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가 요 두 가지 맥락을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장 실질 심사는 가족 비리와 별개로 직권 남용 혐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이요. 일단은 네. 그 직권 남용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단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런 보고를 받고 최종적인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도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것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정수석으로서의 나의 이제 어떤 그런 직무 권한 내에서는 정치적인 책임밖에 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직무 권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뭐 민정수석으로서의 그런 권한 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런 이제 판결 내도 참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나왔던 그런 다른 이제 참고인들의 증언까지 종합을 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끼친 게 맞는지 그리고 감찰 무마를 한 게 정말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이제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영장에서 이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여기서 확답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영장 실질 심사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마 결과도 네. 내일 새벽에 되어서야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영장 실질 심사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없어요. 많은데 지금 2시간을 이제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 근데 서울대 강의 신청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 오늘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 전 장관이 2020년도 1학기, 내년 1학기죠? 네. 형사 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이제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된다고 그러면 강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 서울대는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 사회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서울대에서는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직위해제하는 등등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기소됐다 해가지고 또 전부 직위해제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약 구속되면 유 전 부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청탁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여권 인사 등으로 수사가 아주 넓게 확대될 겁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겠죠. 오늘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